안녕하세요. 젠틀 키리입니다. 지난 이제 6월 10일부터 3일 동안 운동했던 기록을 한 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아프고 나서 체력이 너무 떨어졌더라고요. 심장 기능이랑 폐 기능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러닝을 좀 다시 하면서 좀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고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 기록에 안 나오는 건 둘째 치고 달리기 시작하기만 하면 심박수도 너무 오르고요. 보통은 제가 170, 160, 150 이 정도로 달릴 수 있는 정도인데 시작하자마자 거의 180 이렇게 올라가고 180 위로 안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수준이었어가지고 고생을 조금 많이 하고 있고 폐 기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숨을 계속 헐떡이게 돼서 좀 집중해가지고 유산소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도 조금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무릎 훈련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토피 운동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운동 습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몸 안에서 어차피 생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몸에서 계속 안 좋은 것들을, 노폐물 같은 것들을 빼줘야 되고 계속해서 땀을 흘려줘야 되는데, 또 이게 문제가 땀을 흘리다 보면 겉에서 이제 겉 케어, 피부 아우터 케어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을 해야 하는지, 좀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유산소 운동의 또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산소 위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땀을 배출을 많이 해야 아까 얘기했듯이 노폐물을 많이 배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이어트도 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아토피를 좀 좋게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음식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기가 힘들어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선크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면 특히 야외에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선크림이 발라줘야 하기는 하는데, 유기자차 같은 경우엔 이제 화학 반응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기자차, 그러니까 흰색 백탁 현상이 많은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바르면은 좀 피부 겉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이라든지 뻣뻣함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손이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무기자차의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능한 한 많이 발라줘야 되고 계속 더 발라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햇볕을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수분도 많이 날아가게 되고 피부 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은 가능하면은 안 바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 바르고, 발라야 한다면은 바르지만 빠르게 씻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시에 수건은 필수입니다. 땀을 그냥 약간 흘리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정말 뚝뚝 떨어질 정도로 운동을 하신다면,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거나 러닝같이 오랫동안 운동을 하는 거를 진행을 하신다면 땀이 그냥 이제 완전히 피부 전체를 덮일 정도로 땀이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 땀이 증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피부 온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긁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조금 지나면은 나올 건데 운동 직후에 제 피부를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부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원하게 땀을 닦아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땀복은 피해주세요. 사실 땀복이라는 게 몸을 좀 더 힘들게 만들고 땀을 많이 빼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지방을 태운다거나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랑은 사실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땀복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이렇게 밖이랑 바람이 좀 순환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네 번째입니다. 운동을 할 때 수분 보충은 필수예요. 여기 지금 영상 나왔네요. 이 부분에서 지금 피부가 부어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막 가렵기도 하고, 이렇게 주름 부분도 더 짙어지고요. 저렇기 때문에,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중간중간 물을 마셔주셔야 하고요.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아무리 덥고 아무리 힘들어도 미지근한 물로 드셔주셔야 좀 몸에서 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미온수를 드셔주시는 게 좋고, 물을 드셔주셔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분이에요.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까지 수분이 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수분까지 부족해져 버리면 당연히 더 악화되기 때문에 물은 수시로, 운동하실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드셔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 다음은 운동 시에 수분 크림이라든지 수딩 크림, 알로에 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땀이 흘린 상태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마를 수 있거든요, 피부가. 밖에서 걷거나 바람을 쐬거나 하다 보면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 바람 맞다 보면 딱히 위생적이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분크림이나 수딩크림은 손이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진 상태에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더 발라주시고 또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지난 영상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운동 후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씻어주시는 게 좋고,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가렵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밖에서 묻어오는 먼지라든지 세균 같은 것들이 피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항상 상처가 나 있는 아토피원 분들이 피부 상태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빠르게 씻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긁지 않는 게 좋겠죠. 긁거나 비비거나. 저도 한 이제 10km 정도 러닝을 하면 5km가 넘어갈 때 이 가려운 시기가 오거든요. 피부 온도도 올라가고 땀도 어느 정도 나고 하면서 막 가려운 시기가 오는데 정말 참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냥 긁지 않고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러닝을 이어간다거나 빠르게 씻어주면서 차가운 물로 온도를 낮춰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래왔고요. 사실 어릴 때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운동하다가 가려우면 긁고 가려우면 긁고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당연히 상처가 나고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심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런 가려움증을 긁을 때 느껴지는 그런 쾌감들이 중독이 된다고 해요. 신경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려운 거를 참는 거는 둘째치고 계속 긁다 보면 이게 내가 손을 대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아주 쉽게 손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심해지면 꼭 운동할 때가 아니어도 평소에도 그렇고 잠을 잘 때도 그렇고 참기는 더 힘들어지겠죠. 무의식적으로도 긁게 되니까. 사람은 언제나 그런 쾌감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무의식적으로 쾌감을 찾는 중독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가렵지 않은 상태에서도 긁거나 하는 행위들이 습관처럼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동할 때가 아니더라도 긁지 마시고 항상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샤워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다음 영상에 따로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샤워 시에도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인 노하우나 개인적인 의견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운동을 하면서도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저희 플랫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 거의 10분을 넘게 이야기했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영상이 지금 한 몇 초 남았는데,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제가 뉴비트라는 스마트 바이크 실내 자전거에서 보고 달리는 화면입니다. 실제 제주도에 있는 차귀도가 보이는 코스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숙소 묵을 때 여기서 러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도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달리다 보면 그래도 실제로 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옆에 다른 분들과 온라인 라이딩 하기도 하면 또 그것도 재밌어서 종종 즐기고는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